이강세와 조기창이 감금됐습니다. 그리고 강마리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총 바로 전날입니다. 내일이면 엄병원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진기식이 손에 넣은 조기창의 7% 위임장과 사회이사 조연배를 요양병원에서 먼저 빼돌린 수까지 더해지면서 이미 판세는 기식 쪽으로 크게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 와중에 마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카드는 딱 하나였습니다. 소액주주들을 직접 설득하는 것. 마리는 그 일을 혼자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마리는 핸드폰을 들고 연락처 목록을 스크롤했습니다. 엄병원의 소액주주 명단이 담긴 파일을 전날 밤 늦게 이풍주에게서 받았었는데요. 크고 작은 지분을 가진 주주들이 꽤 여럿이었습니다. 한 명 한 명이 가진 지분은 작았지만 이들이 모이면 충분히 판을 흔들 수 있었습니다. 진기식이 확보한 위임장에 맞서려면 소액주주들의 표를 모아야 했습니다. 마리는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통화. 통화 연결이 됐지만 상대방은 잠깐 듣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위임장을 썼는데요. 어디에 써주셨어요? 진기식 과장님 쪽으로요. 며칠 전에 연락이 왔었어요. 마리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진기식이 이미 소액주주들한테도 먼저 접근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역시 한 발 빨랐습니다. 혹시 위임장 철회 생각은 없으세요? 엄기분 원장님이 직접 말씀드리고 싶어 하세요. 글쎄요. 이미 공증까지 했는데 전화가 끊겼습니다. 두 번째 통화. 이번엔 아예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통화. 겨우 연결이 됐는데 상대방은 저는 병원 운영이랑은 거리가 있어서요라고 했습니다. 마리는 병원 복도 창가에 기댄 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몸이 아직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쓰러진 뒤로 풍주와 담당 선생님이 무리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요. 마리는 그 말을 흘려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프다고 누워있을 수 없었습니다. 주총이 내일이었습니다. 네 번째 통화. 이번엔 달랐습니다. 네, 맞아요. 저 엄기분 원장님이랑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예요. 근데 요즘 원장님 상태가 어떻다고요? 마리가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원장님이 직접 주주분들께 의견을 드리고 싶다고 하세요. 오늘 저녁 짧게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요. 한번 얘기는 들어볼게요. 마리는 전화기를 손에 꽉 쥐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그 시각 진기식의 외부 사무소. 이강세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강세가 진기식과 손을 잡은 듯한 모습이 포착됐던 것 기억하시나요? 그게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는 건 이미 여러 정황에서 드러났는데요. 강세는 진기식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안에서 정보를 캐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진기식은 그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앉아요. 진기식이 말했습니다.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강세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진기식의 눈이 강세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이강세 선생, 솔직히 얘기합시다. 강세가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저는 선생이 뭘 하려는지 알아요. 진기식이 미소를 지웠습니다. 정보를 빼내서 우리 쪽을 흔들려는 거잖아요. 그 마음은 이해해요. 근데 문제가 있어. 강세가 말하려는데 진기식이 손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 방에서 나가면 내가 마리 씨한테 불리한 서류를 오늘 중으로 공개할 거예요. 그 서류가 뭔지는 굳이 말 안 해도 알겠죠? 강세의 눈빛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진기식이 책상 위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조기창이었습니다.
조기창이 두 남자에게 이끌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조기창 씨도 오늘 여기서 같이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진기식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주총이 끝날 때까지요. 강세가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 순간 진기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앉아요, 강세 씨. 지금 나가면 마리 씨가 더 힘들어져요. 강세는 멈췄습니다. 조기창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조기창이 아주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신호였습니다. 강세는 천천히 다시 앉았습니다. 마리는 강세에게 연락이 안 된다는 사실을 오후가 돼서야 알아챘습니다. 처음엔 수술 때문에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레지던트는 원래 연락이 안 되는 시간이 많으니까요. 근데 2번, 3번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마리가 수선에게 물었습니다. 강세 씨 오늘 당직이야? 수선이 당직 스케줄을 확인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닌데요. 오전에 외래 있었고 그 뒤로는 기록이 없어요. 마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표도기한테 연락했습니다. 표도기도 강세가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풍주 선생님한테 물어봤습니다. 풍주도 오후부터 연락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마리는 잠깐 서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진기식이 주총 전날 무언가를 마무리 지으려 한다는 건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세가 진기식 쪽에 접근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혹시 마리가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이풍주는 오후 늦게 엄기분 원장실을 찾았습니다. 엄기분은 창가 의자에 앉아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돌아왔다 싶으면 또 멍해지는 날들이 반복됐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표정이 또렷했습니다. 원장님, 풍주가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강세가 연락이 안 됩니다. 엄기분이 천천히 풍주를 바라봤습니다. 진기식 쪽이겠지. 낮고 단호한 말이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걸 진기식도 알고 있어요. 주총 전날 여기서 변수를 없애는 거야. 풍주가 눈썹을 좁혔습니다. 강세를 붙잡아 둔다는 뜻입니까? 강세한테 열쇠가 있다고 했잖아요. 조기창도 마찬가지고 그 2사람이 빠지면 말이 혼자가 되는 거야. 풍주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엄기분이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조연배 이사.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분이 아직 우리 편이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풍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작전이 실패했습니다. 진기식이 먼저 빼돌렸어요. 알아요. 엄기분이 눈을 떴습니다. 근데 진기식이 조연배를 가뒀다는 건 아직 조연배를 완전히 자기 편으로 만들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 사람은 원래 내 사람이야. 풍주가 엄기분을 바라봤습니다. 원장님이 직접 나서시겠다는 겁니까? 엄기분이 대답 대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아직 완전하지 않은 몸이었는데요. 그래도 그 눈빛만큼은 병상에 있던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리는 그 저녁 소액주주 2명과 만났습니다. 병원 근처 카페였습니다. 한 명은 오전에 연락이 됐던 분이었고 또 한 명은 수선이 추가로 연락을 닿게 해준 분이었습니다. 마리는 그 자리에서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습니다. 엄병원의 현재 재무 현황, 진기식이 외부 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의심되는 금액의 구조도 그리고 진기식이 주주들에게 내세운 뉴욕 병원 투자 제안의 실제 계약 조건 일부였습니다. 이 투자 제안이요. 마리가 자료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좋아 보이거든요. 뉴욕 병원에서 투자를 받는다는 게요. 근데 실제 계약 조건을 보면 엄병원 운영권의 상당 부분이 외부로 넘어가는 구조예요. 2사람이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그 말은 네. 지금 진기식이 주총에서 이기면
엄병원이 사실상 진기식과 뉴욕 쪽 자본의 손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엄기분 원장님이 지켜온 이 병원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근데 이 자료 어디서 난 거예요? 한 분이 물었습니다. 마리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했습니다. 저희 쪽에서 입수한 거예요. 아직 법적으로 완전히 입증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일 주총이 열리기 전에 이 부분을 알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분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저는요. 한 분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기분 원장님한테 오래전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그분이 지켜온 병원을 진기식이 가져간다는 게 저도 달갑지 않았어요. 마리가 그분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이미 위임장을 쓴 거잖아요. 철회할 수 있어요. 주총 전에요. 마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요? 네. 법적으로 주총 개시 전까지는 위임 철회가 가능해요. 마리는 숨을 참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원장님이 직접 연락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주세요. 마리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풍주 선생님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원장님한테 소액주주 두 분 연결해 드릴 수 있어요. 지금 가능해요? 그 늦은 저녁 진기식의 사무소에서는 조용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강세와 조기창은 각각 다른 방에 있었습니다. 강세는 창문이 없는 내부 회의실에 혼자 앉아 있었는데요. 핸드폰은 진기식 쪽 사람이 빼앗았습니다. 시계도 없었습니다. 밖이 몇 시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강세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천장을 봤습니다. 마리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멈추지 않고 있을 거라는 건 알았습니다. 마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감금됐다는 걸 나중에 알면 얼마나 화를 낼지도 알 것 같았습니다. 그 화를 낼 얼굴을 떠올리니 이상하게 좀 진정이 됐습니다. 강세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창문은 없었습니다. 소리를 질러봤자 두꺼운 문 너머로 전달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책상 위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진기식이 일부러 놓고 간 것 같았습니다. 강세가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진기식의 제안서였습니다. 112화에서 처음 내밀었던 그 내용이었습니다. 자신과 손을 잡으면 엄기부는 재단 이사장으로, 이풍주는 뉴욕 파견으로, 병원은 뉴욕 자본 투자로 굴러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아래에 서명란이 있었습니다. 강세는 그 서명란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흔들렸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 서명 하나면 당장 이 방에서 나갈 수 있었습니다. 마리한테 갈 수 있었습니다. 주총에서 기식이 이겨도 적어도 풍주 선생님과 엄기분 원장님은 자리를 보전할 수 있다는 논리도 있었습니다. 근데 강세는 종이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마리는 병원 복도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소액주주 두 분과의 미팅을 마치고 돌아온 뒤였습니다. 풍주 선생님한테도 보고를 드렸고 엄기분 원장님이 직접 소액주주분들께 연락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작은 전진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강세는 여전히 연락이 안 됐습니다. 마리는 핸드폰 화면을 켰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세한테 문자를 보낸 게 오후 2시였습니다. 지금은 밤 11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9시간 가까이 연락이 없었습니다. 어디 있어요? 답장해요. 마리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읽힌 표시가 떴습니다. 마리가 숨을 참았습니다.
읽었습니다. 핸드폰이 강세 손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답이 없었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그때 문자가 왔습니다. 발신자가 낯선 번호였습니다. 강세는 잘 있어요. 내일 주총이 끝나면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걱정 말고 쉬어요. 마리는 그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뻔한 협박이었습니다. 잘 있다는 말로 포장됐지만 사실상 주총이 끝날 때까지 강세를 놓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진기식 쪽에서 보낸 문자였습니다. 마리는 핸드폰을 내리고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이 차갑게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내일 주총이 열립니다. 강세와 조기창은 진기식 손에 있습니다. 소액주주 2명은 아직 불확실합니다. 조연배 이사는 진기식이 먼저 가져갔습니다. 마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도 아직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이풍주는 연구실에서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자려고 했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리한테서 보고를 받고 나서부터 머릿속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강세가 감금됐을 가능성, 조연배 이사 확보 실패, 소액주주 2명이 가진 지분이 과연 주총 판세를 바꿀 수 있을지 여부, 수치로만 따지면 여전히 불리했습니다. 근데 풍주는 서류를 덮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마리 생각이 났습니다. 마리가 쓰러졌을 때 풍주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리가 눈을 뜨면서 처음 찾은 사람이 엄마 주시라였습니다. 두 번째가 풍주였습니다. 그게 아직도 가슴 어딘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라는 호칭을 못 들어도 됐습니다. 두 번째로 찾는 사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풍주는 다시 서류를 펼쳤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진기식이 확보한 것들과 우리 쪽이 가진 것들, 그 사이 어딘가에 아직 풀리지 않은 변수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조연배 이사, 풍주가 그 이름 앞에서 멈췄습니다. 진기식이 조연배를 먼저 빼돌렸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빼돌렸다는 것과 완전히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는 건 달랐습니다. 엄기분 원장이 직접 언급한 것처럼 조연배는 오래전부터 원장의 사람이었습니다. 진기식이 조연배를 가두고 있다는 건 오히려 그를 자기 편으로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었습니다. 풍주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주주총회 당일 아침 강마리는 혼자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눈을 감으면 강세 생각이 났고 눈을 뜨면 오늘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서 새벽이 지나갔습니다. 마리는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쓰러진 이후로 완전히 회복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풍주 선생님과 담당 의사가 안정을 취하라고 했는데요. 마리는 그 말 대신 병원 가운을 집어들었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새벽에 보낸 문자에 강세로부터 답이 없었습니다. 그 낯선 번호에서도 더 이상 연락이 없었습니다. 마리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이었습니다. 병원 로비는 이른 아침부터 평소와 달랐습니다. 주총이 열릴 회의실 쪽으로 사람들이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넥타이를 맨 사람들, 서류 봉투를 든 사람들, 진기식 쪽 사람들이 먼저 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마리는 그 모습을 복도에서 바라봤습니다. 수선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마리야. 응. 풍주 선생님한테서 연락 왔어. 아침 일찍 엄기분 원장님이랑 나갔대. 마리가 수선을 받습니다. 어디로요? 모르겠대. 근데 목적지를 말 안 하고 나갔다고. 마리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엄기분 원장님이 직접 나섰다는 건 조연배 이사를 향한 마지막 시도를 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표도기 씨는요? 대기 중이야. 마리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마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총 등록 시간인 오전 9시가 됐습니다. 마리는 주총 회의실 입구에 섰습니다. 주주 등록부 앞에서 확인을 하는 진기식 쪽 직원이 마리를 봤습니다. 주주시면 등록하세요. 저는 주주가 아니에요. 그럼 입장 못 하십니다. 마리가 잠깐 멈췄습니다. 주총은 주주만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은 엄병원 인턴일 뿐 지분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분 제 동행이에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리가 돌아봤습니다. 이풍주였습니다. 넥타이를 맨 채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풍주 선생님, 나한테 지분 있어요. 병원 주식 좀 갖고 있었거든. 동행 자격으로 들어가요. 마리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풍주가 자신의 지분을 이용해서 마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해준 거였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이풍주 이름의 지분 확인이 됐습니다. 동행 1명 등록됐습니다. 마리가 풍주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의실 안은 긴장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진기식 쪽 사람들이 앞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위임장을 확보한 주주들의 이름이 적힌 좌석들이 보였습니다. 숫자가 적지 않았습니다. 마리가 자리에 앉아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소액주주 2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젯밤 카페에서 만났던 분들이었습니다. 2분 모두 아직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위임 철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시점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마리는 핸드폰을 봤습니다. 강세한테서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진기식이 들어왔습니다. 양쪽에 변호사와 보좌진을 거느리고 걸어 들어오는 모습이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주총 승리를 이미 확신하는 사람의 걸음걸이였습니다. 마리와 눈이 마주쳤을 때 진기식이 짧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마리의 속을 갈아놓는 것 같았습니다. 진기식이 주총 의장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주총 개회 선언이 5분 뒤였습니다. 그 5분이 어떤 5분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리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강세, 연락을. 이풍주가 옆에서 마리의 손을 가볍게 짚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거기 있다는 뜻으로. 4분이 됐습니다. 3분이 됐습니다. 2분이 됐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모두가 돌아봤습니다. 휠체어였습니다. 그리고 그 휠체어를 미는 사람, 엄기분이었습니다. 흰 블라우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정돈하고 눈빛이 살아있는 엄기분 원장이 직접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진기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등장이었습니다. 엄기분의 휠체어를 뒤에서 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강세였습니다. 마리가 숨을 멈췄습니다. 강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어젯밤을 그곳에서 보낸 흔적이 얼굴에 남아 있었습니다. 피곤했고 넥타이가 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걷고 있었습니다.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강세가 마리를 봤습니다. 마리도 강세를 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강세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는 신호였습니다. 마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엄기분 뒤로 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노인이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하지만 분명한 걸음으로. 조연배였습니다. 진기식이 자리에서 반쯤 일어섰습니다. 조연배가 회의실 안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빈자리를 찾아 천천히 앉았습니다. 사회이사 자리였습니다. 본래 그의 자리. 진기식의 얼굴이 흰 종이처럼 변했습니다. 엄기분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아직 이병헌 원장입니다. 낮고 또렷한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퍼졌습니다. 오늘 주총 시작 전에 할 말이 있어요. 진기식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원장님, 지금 안 좋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자리로 앉아요, 진기식 씨. 엄기분이 진기식을 바라봤습니다. 자네가 말할 차례가 아직 아니에요. 진기식이 멈췄습니다. 회의실 안에 긴장이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엄기분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늘 이 주총에 앞서서 제가 직접 확인한 게 있어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진기식 씨가 확보한 조기창 씨 위임장. 진기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위임장을 받기 위해서 진기식 씨가 조기창 씨한테 건넨 게 뭔지 알고 계시는 분 있으세요? 회의실 안이 조용했습니다. 강마리 선생의 비밀이었습니다. 낮고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위임장을 얻기 위해서 한 사람의 개인적인 비밀을 거래 수단으로 썼어요. 그게 이 병원의 새 주인이 되겠다는 사람이 한 일입니다. 진기식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원장님, 그건 사실 확인이. 조기창 씨가 여기 계십니다. 엄기분이 말했습니다. 모두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조기창이 문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강세가 사무소에서 나오면서 조기창도 함께 데리고 왔던 것이었습니다. 조기창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창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기식 과장은 제가 과거에 연루된 일을 빌미로 저를 협박했습니다. 위임장을 써주지 않으면 그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그 협박에 응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잘못한 겁니다. 협박에 응하는 순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을 배신하는 거였으니까요. 조기창이 잠깐 강세를 바라봤습니다. 강세는 조기창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오늘 위임장 철회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힙니다. 진기식이 자리에서 완전히 일어섰습니다. 위임장은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공증된 위임장도 주주가 직접 철회하면 효력이 사라집니다.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숙희였습니다. 이풍주 옆에 앉아있던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진기식 과장님, 저는 재무이사로서 이 병원의 주주총회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총은 예정보다 늦게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주총에서 판은 뒤집혔습니다. 조기창의 7% 위임장이 철회됐습니다. 소액주주 2명도 위임 철회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거기에 조연배 이사가 직접 회의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했습니다. 진기식이 확보했다고 믿었던 숫자들이 하나씩 빠져나갔습니다. 최종 집계가 나왔습니다. 엄기분 원장 측 우위. 회의실 안에서 진기식 쪽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진기식 본인은 자리에 앉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얼굴에서 야망이 사라지고 남은 건 그냥 중년 남자의 굳은 표정뿐이었습니다. 주총이 끝난 뒤 마리는 복도에 나왔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지금까지 버티고 있었던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강세가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마리가 걸어갔습니다. 강세도 마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두 사람이 복도 한가운데서 멈췄습니다. 어젯밤 마리가 말했습니다. 네, 많이 힘들었어요? 강세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마리 씨 생각했어요. 뭔 생각을요? 화낼 얼굴. 마리가 눈을 흘겼습니다. 그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진짜로요.
그 생각하면서 버텼어요. 마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보다 먼저 다른 게 나왔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흘렀습니다. 강세가 마리를 바라봤습니다. 마리가 얼른 닦았습니다. 울면 안 되는데. 왜요? 이긴 거잖아요. 우는 게 이상하잖아요. 강세가 말없이 마리 옆에 섰습니다. 나란히. 이상하지 않아요. 강세가 말했습니다. 그동안 충분히 힘들었잖아요. 마리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강세는 옆에 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조연배는 주총이 끝난 뒤 엄기분을 찾아갔습니다. 원장실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오래된 친구처럼 혹은 오래된 동료처럼.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고마워요, 조이사. 엄기분이 말했습니다. 조연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진작 나섰어야 했는데 늦지 않았어요. 진기식이 날 가뒀을 때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몰랐어. 근데 어젯밤에 자네가 직접 왔을 때 조연배가 잠깐 멈췄습니다. 병상에서 일어나서 나한테 온 거 봤을 때 그 눈빛 보고 알았어. 이건 내가 끝까지 가야 하는 일이구나. 엄기분이 조연배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깥에서 봄 햇살이 원장실 유리창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진기식은 주총이 끝난 뒤 혼자 사무소로 갔습니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보좌진들은 어느새 흩어져 있었습니다. 변호사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진기식은 비어있는 사무소에 혼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뉴욕 병원 투자 계약서 초안, 주총 준비 자료, 조기창 위임장 사본. 진기식은 그 서류들을 천천히 들여다봤습니다. 오래 준비했습니다. 오래 공들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무너진 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엄기분이 일어난 것, 조연배가 돌아온 것, 강세가 서명하지 않은 것, 그리고 마리가 멈추지 않은 것. 진기식은 눈을 감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진기식이 눈을 뜨기도 전에 문이 열렸습니다. 형사였습니다. 진기식 씨 맞으시죠? 이풍주는 그날 저녁 혼자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마리가 자주 오는 곳이었습니다. 풍주는 그걸 알면서도 혼자 올라갔습니다. 한동안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말이었습니다. 형? 응. 고마워요. 오늘 내가 한 게 없는데. 있어요. 지분으로 저 들어가게 해줬잖아요. 풍주가 잠깐 웃었습니다. 그거야. 그리고 옆에 있어줬어요. 오늘 내내. 풍주는 서울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말이야. 응. 아버지라고 불러줄 필요 없어. 전에도 말했지만. 알아요. 근데 한 가지만. 뭔데요? 앞으로도 힘들면 전화해요. 형이든 뭐든 전화만 해요. 마리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응, 그럴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풍주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서울 하늘인데도 오늘은 별이 조금 보였습니다. 강민보는 그날 밤 늦게 마리에게서 짧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아빠, 오늘 이겼어요. 민보는 그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잘했다. 세 글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밖에서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민보는 한참 그 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오늘 이겼다고 마리가 말했습니다. 마리가 이긴 날이었습니다.
그게 민보한테는 가장 좋은 날이었습니다.